안녕하세요. 연금닥터 김영택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2022년 7월에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료 아는 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에는 등장인물이 3명이 나오는데요. 3명은 각각 누군가 하니 첫 번째로는 직장가입자입니다. 직장가입자.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람들이죠. 4대 보험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원천 징수돼서 나오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소득만 봅니다. 소득만. 재산 이런 것들 보지 않고 소득만의 6.99%인데 본인은 이의 절반을 부담하게 되겠죠. 본인은 5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업장에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부담하는 격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인물은 뭘까요? 지역가입자입니다.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4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지역가입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소득, 그리고 재산, 자동차까지 합산해서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 또한 누가 절반을 내주는 것도 없이 본인이 전부 다 100%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 건강보험에 등장하는 인물 첫 번째는 직장가입자, 두 번째는 지역가입자. 그러면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래서 세 번째는 피부양자입니다. 피부양자. 가족의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있는 인물들이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집에 있는 와이프, 주부가 되면 남편분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겠죠. 본인 부담은 전혀 없고요. 은퇴자나 전업주부, 그리고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등장인물 3명,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누가 제일 좋을까요? 당연히 피부양자가 제일 공짜로 먹기 때문에 제일 좋죠. 그런데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폭탄이라고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폭탄을 안 맞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 계속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면 나는 이제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은요, 첫 번째로는 소득이고요. 두 번째로는 재산입니다. 매월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준이 있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뭐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땅, 부동산 중에서는 집도 있을 것이고 땅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선박이 있을 수도 있고 항공기가 내 소유인 경우도 있고, 전부 다 재산에 속하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데 기준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 소득, 재산,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일정 수준 이하여야지만 피부양자의 자격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건강보험 개편안 1단계였는데요. 2018년도 7월에 시행돼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2022년 6월까지, 6월 말까지 진행되고 있는 건강보험 개편안 1단계. 1단계는요,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연소득 3,400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가 가능했어요. 그리고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 2022년 6월이잖아요. 다음 달부터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이미 작년부터 부동산 자산 가격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자산 가격들이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기준인 연소득 3,400만 원 이하와 재산세 과세 표준 5억 4천 이하, 요 기준이 계속해서 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양자 기준에서 탈락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기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작년 말 기준입니다. 2021년 12월 기준에 올해 2021년만 해도 2만 명이 넘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보다, 그렇게 2020년 대비 39% 늘었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많이 더 늘까요? 이미 자산 가격은 올라 있고 2022년 7월 달에는 이 기준이 더 하향된다고 하니까 올해 예상되는 피부양자 자격 상실하는 분들만 해도 약 50만 명 이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건강보험 개편안 2단계 2022년 7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개편안 2단계는 1단계에 대비해서 좀 바뀌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가장 큰 핵심 키워드는 첫 번째는 피부양자 인정 요건이 달라집니다. 피부양자 인정 요건 아까 재산과 소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소득 기준이 낮아지고 재산 기준도 낮아집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소득으로 발생되는 소득 중에 연금 소득에 대한 반영률이 달라집니다. 연금 소득을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를 반영했다라면 그 반영률 자체를 좀 더 많이 반영을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근로소득자의 기준 소득월액이 좀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자들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기준안을 조금 더 하향 조정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피부양자 인정 요건, 두 번째는 연금소득 반영률, 세 번째는 기준 소득 월액에 변화가 있다. 이게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첫 번째 피부양자 인정 요건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다음 시간에 2탄에서는 연금소득 반영률과 기준소득 월액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피부양자 인정 요건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보험 개편안 2단계 피부양자 인정 요건에서 연소득이 아까 얼마였죠? 3,400만 원이었어요. 3,400만 원 이하의 조건을 2천만 원 이하의 조건으로 피부양자를 탈락시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엄청 많이 줄었죠. 3,400만 원에서 2천만 원, 3,400에서 이렇게 떨어졌고, 두 번째 재산세 과세 표준 아까 얼마였죠? 5억 4천, 5억 4천에서 3.6억, 3억 6천만 원 이하의 재산세 과세 표준을 가지고 있으면 피부양자 요건에서 탈락시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7월에 이제 시행이 되면 많은 분들이 피부양자 조건에서 탈락이 될 예정이고, 그분들은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피부양자 요건에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그리고 대상 범위 축소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자, 피부양자 인정 요건 소득에 대한 것들, 이제 첫 번째는 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소득에 대한 것들은 첫 번째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이것들을 합해서 합산 2천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요건을 탈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기타 소득은 전부 다 적용을 하고요. 연금 소득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개인이 가입한 연금들 있죠. 요거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공적연금만 현재 인정을 하고 있고요. 사적연금은 현재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소득이 합산 2천만 원이 넘어가시면 피부양자 요건에 탈락을 합니다. 그 외에도 사업소득이 한 푼이라도 발생을 한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건보료는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업소득은 5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요건에 들어가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보험 설계사라든지 프리랜서, 이렇게 학원 강사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들이 500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 피부양자 요건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게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죠. 그보다 좀 소득이 좀 더 많으실 테니까 그러면 피부양자 요건은 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임대소득 같은 경우에도 임대소득이 없어야 됩니다. 임대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한다면 건보료를 내긴 하시는데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이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임대사업 등록자의 경우와 임대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조금 다른데요. 필요 경비와 공제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첫 번째로 임대사업 등록을 하신 경우에는 임대수입이 1,000만 원까지는 괜찮다. 1,000만 원까지 괜찮다. 월 83만 원 수준으로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필요 경비를 60%를 인정합니다. 임대 수입이 1,000만 원이라면 필요 경비를 60%로 인정하니까 나의 소득은 400만 원이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임대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400만 원 빼기 400만 원을 하게 되면 빵원이 되겠죠. 임대 수입이 없는 것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 수입이 1,000만 원까지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미등록자의 경우는 임대 수입 400만 원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월 33만 원 수준까지는 괜찮다. 왜냐하면 여기는 필요 경비를 50% 정도를 보고 있고요. 400만 원에 50%인 200만 원 빼기 기본 공제액은 200만 원이 되니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0원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월 33만 원 정도의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으신 분이 33만 원 정도를 받고 계셨는데 시세도 오르고 하니까 남들도 다 올리고 하니까 나도 조금 올려받아야겠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33만 원을 35만 원으로 또는 40만 원으로 살짝 올린 거예요. 살짝 올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갑자기 건보료를 내야 되는 거죠. 33만 원까지는 괜찮다고 했잖아요. 지금 임대 수입 400만 원까지 괜찮은 거니까 월로 따지면 33만 원인데 1, 2만 원 더 받아보겠다고 월세를 올린 거예요. 33만 원, 35만 원으로 2만 원 올린 거야. 고작. 그런데 매월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발생해요? 7, 8만 원, 10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이런 경우에는 주의하셔야겠다. 그래서 임대사업 미등록자의 경우는 월세 33만 원이라는 기준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임대사업 등록자의 기준은 83만 원. 물론 요거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라면 같이 조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임대 수입만 있는 경우에는 요 기준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재산 요건입니다. 재산. 피부양자 인정 요건 재산. 재산은 예전에는 5억 4천만 원이 초과하지만 않으면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이 됐었는데 지금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이런 걸 전부 다 해서 재산세 과세 표준이 3억 6천 이하여야지만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3억 6천? 우리 집은 벌써 시세 5억이 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시세와 재산세 과세 표준은 좀 다릅니다. 계산하는 방식을 좀 보시면 과세 표준 계산하실 때는 시세 대비 시세의 공시가격 지금 한 60%에서 70% 정도 되어 있죠. 공시가격은 그냥 60%로 치고 5, 6, 2, 30, 3억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공정가액 시장 비율이라는 것을 곱해줍니다. 공정가액 시장 비율은 60%로 되어 있기 때문에 60%를 곱해주면 3억 곱하기 60% 즉 1억 8천만 원이 재산세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나는 5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 시가 5억인 거고 시가 5억에 대한 공시가격은 3억 원 정도가 되는 거고 3억에 대한 공정가액 시장 비율을 곱하면 나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1억 8천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억 6천은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억 정도까지는 재산세 과세 표준이 한 3억 6천 정도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4월 달에 보니까 기사에도 나오는데요. 정호용 후보자 가족이 10억대 재산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5억 4천이었잖아요. 이게 5억 4천이니까 당연히 10억이라도 5억 4천 이하는 맞죠. 한 3억 6천 정도밖에 안 났을 테니까. 근데 만약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7월이 되면 이 10억대 자산이 과세 표준이 3억 6천으로 약간이라도 초과하게 되면 이제 피부양자 요건에서는 탈락하는 케이스가 되시겠죠. 자, 사례를 통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과세 표준 10억 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부부, 이분들은 부부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직장인이시고 아내는 주부신 겁니다. 남편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그 아내분의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 매년 1,1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공동명의니까 과세 표준이 10억 원이면 둘을 반으로 나누면 5억이죠. 연소득은 1,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주부니까 다른 소득은 없지만 배당소득, 이자와 배당소득으로 연 1,100만 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7월 전까지는 피부양자 조건에 여기 5억 4천이니까 5억 4천이고 연소득 2천만 원까지니까 이제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러면 현재는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2022년 7월 이후에는 5억 4천만 원 이것도 3억 6천이 넘어가는 거고 연소득 1,000만 원 기준에서도 넘어가기 때문에 둘 다 엔드 조건을 발생시켜서 피부양자에 탈락을 하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7월 이후에는 한 29만 6천 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재테크밖에 안 했는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은 과세표준 3억 4천을 초과했고 연소득 1,000만 원 초과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시게 됐는데 주부이신 이분의 솔루션은 이럴 것 같아요. 금융소득이 있으시다면 일부의 금융소득들을 배우자, 남편분에게 좀 이전을 하신다든지 또는 자녀분에게 증여를 통해서 이전을 하시는 방법을 먼저 좀 추천을 드리고요.
현재까지는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건보료에 책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하겠지만, 그런데 개인 연금보험 중에서는 연금보험이 비과세되는 상품도 있고 분리과세되는 형태의 상품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건강보험료 측정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특히 비과세 상품들을 선택하신다면 자산의 이전이신 거죠. 은행에 있는 소득들을 그 보험 상품 또는 연금 상품 등으로 이전을 하신다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을 유지하시는데도 한몫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건강보험 개편안 2단계, 2022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인 건강보험 개편안 2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첫 번째는 피부양자 인정요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연금소득에 대한 반영률이 올라간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더 매기겠다라는 것들. 세 번째는 근로소득자의 기준소득원액이 상향 조정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키워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피부양자 인정 요건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강보험 아는 만큼 줄일 수 있다. 그 2탄, 이 나머지 연금소득 반영률과 기준소득 월액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례를 통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국민건강보험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계속해서 바뀔 예정이고요. 이 제도를 잘 알아야 줄이실 수도 있고 더 내실 수도 있고 덜 내실 수도 있고, 이런 방안들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영상을 보시면서 연금, 금융 관련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40, 60대 연금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번호 1600-0456 1600-0456으로 전화 주셔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